안녕하십니까. 샤론코치 TV가 새롭게 선보이는 샤론코치의 명강사 앤 명품학원. 자, 이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한테, 대치동에서 혹은 강남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 그리고 또 특히 샤론코치가, 이 선생님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도 문제 없습니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오에두 김윤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자, 원장님 지금 네. 그 지오에두, 네네. 도곡동에 있는 네. 지오에두랑 그 다음에 Y2M, 네네. Y2M 수학학원 운영하시고 있어요. 네. 도곡동의 지오에두는 뭐 굉장히 오래되셨죠? 네. 처음에 코치님하고 제가 인연 맺을 때는 네. 서초동에서 하고 있다가 네. 제가 전격적으로 이쪽으로 합류를 같이 그렇죠. 하면서 서초동에서 잘 하고 정말 뭐 있습니다. 특목고 학생들, 네네. 그다음에 강남권 학생들 많이 지도하시다가 네. 저랑 같이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서 네. 이제 도곡동에 오셔서 지오이들을 또 운영하셨고요. 네. 자, 지금은 또 아주 굉장히 크게 Y2M 수학학원 운영하시는데요. 네. 자, 그 학원은 어디에 있죠? 그 최근에 남양주 그 도농역 근처에서 네. 그 도농 다산 시장을 좀 겨냥해서 제가 네. 대치동 뭐 학원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네. 잘 살려보려고 한번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 네.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방에 가보면요, 네. 원장님. 네. 뭐 서울대 출신 이런 그 현수막보다 네네. 대치동 출신 이게 더 강하죠. 네,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 사실 우리 김윤수 원장님은 네. 정말 대치동에서 정말 일 열심히 하신 분이고 아마 제가 이제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우리 원장님의 이력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아는 스카이 나오시고요. 미국에서 또 로스쿨 공부하셨죠.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여러분이 아는 뭐 내신 수학, 수능 수학, 그다음 뭐 AP, 네. 그렇죠? SAT, 수리 논술 이런 식으로 수학의 A부터 G까지 끝까지 다 총 아우러서 강의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책도 많이 내셨죠? 그 적성 관련된 책인데요. 네. 개통수학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적성 시험이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네. 수학의 전반적인 내용, 뭐 중등 과정부터 고등 과정까지 필요한 그 수학 계통들을 좀 알기 쉽게 표현해 놓은 책을 제가 집필하셨죠.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유아 초등 엄마들이 적성 검사가 뭐야, 적성 시험이 뭐야라고 의아해하실 텐데 이거는요, 대입에서 수시 중에서 적성 전형이라는 게 따로 있죠. 거기에서 이제 수학 영역을 하셨고요. 또 실제로는 지금 강남에서도 강남의 학원가에서도 강의 많이 하셨거든요. 특히 AP. AP는 어떤 과목 강의하셨죠? AP는 제가 그 미적분, 우리말로 번역한 미적분하고요. 이제 통계를 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특목고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더 인기 있는 그런 원장님이십니다. 강남권 애들 혹시 특목고 애들 가르치시다가 그 아이들 만났을 때 내가 이런 강남의 이런 시스템, 대치동의 이런 시스템을 꼭 연결해야겠다,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그다음에 대치동에서의 그 수학 접근 방법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지금 하는 식대로 만약 강남 식대로 하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 제일 느낀 건 일단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차이는 일단 학습량 차이가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습량, 학습량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내신 심화하고 선행 정도를 어떻게 좀 잘 조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있어서 뭐 제가 최대한 여기서 익힌 그 시스템도 이렇고 제 노하우를 좀 발휘를 하려고 지금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또 공부해야 되는 양도 중요하죠. 어떤 아이는 뭐 10문제 풀었는데 어떤 아이는 50문제 풀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한 문제를 한 번만 풀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한 문제를 10번 풀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수학이라는 거는 오답이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훈련도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를 어릴 적부터 많이 한 애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애들은 이만큼 나오냐고.
나 어떻게 하겠냐고, 나 죽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포자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아, 수포자들. 네. 아이들 제가 가서 남양주 가서 수업을 해보니까 네. 아이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역량은 돼 보이는데 네. 어떤 기회를 좀 접하지 못해서 네. 네, 조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까요? 아.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네. 보기엔 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 네. 이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네. 아는 수학의 그 네. 범위 네, 네. 아니면 세계라는 게 요만한 줄 알고 요만큼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정말 이만한 양이 있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실제로 네. 너희들이 앞으로 수능을 볼 때 혹은 뭐 수학의 수리 논술을 네. 볼 때도 이 정도의 양이 나온다라고 미리 알려주면 애들이 가야 할 방향도 알고 가야 할 목표를 하면 수학에 대해서 별로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단.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원장님 네. 조금 전에 수포자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강남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고 네. 수포자들이 점점 학년이 높아갈수록 늘어나잖아요. 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뭐 수학이 뭐 할만해, 뭐 재미있어, 운명처럼 하다가 실제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보면 고등학교에서 애들이 모의고사 볼 때, 네. 네, 특히 문과들, 인문계열 애들은 뭐 고등학교 수능을 대비한 모의고사를 보면요, 많은 아이들이 그냥 이름 이렇게 쓰고 주무시고. 있죠. 네. 네. 그렇죠. 그거 보시면 어떠세요, 마음이? 되게 안타깝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안타깝죠. 수포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수학적 흥미가 없는 건 뭐 제일 기본인 것 같고. 흥미, 네. 수학적 흥미가 없는 건 제일 기본인 것 같고. 네. 지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자신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수포자가 제일 많이 생기는 시기가 중1 때 같아요. 중1 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초등에서 중등 넘어갈 때 조금 이렇게 턱이 좀 높은 편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중1 때 그 뭐 숫자가 확장된다든지 아니면 네. 뭐 문자가 도입돼서 계산하는 부분들을 조금 연습 부족 등도 네. 있겠지만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수학을 그때 좀 많이 포기하고 그게 쭉 이어져서 그냥 뭐 학교 시험 대충 보다가 네. 나중에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이어지면 이제 그게 수학이 좀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원장님 초등학교 수학에서 네. 중학교 딱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교육 과정에서. 일단 음수가 등장하거든요. 음수. 네, 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개념. 네. 0을 기준으로 네. 마이너스 음수 개념이. 개념하고 네. 그다음에 숫자하고 문자가 결합이 되니까 네. 그 연산 과정 훈련을 제대로 못하면 그 다음부터 뭐 나오는 뭐 방정식이나 네. 함수 같은 것들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플러스 개념만 2 더하기 3 그렇죠. 이런 것만 하다가 네. 0이란 개념도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개념도 나오고 네. 그것도 혼란스러운데 거기다가 1 뭐 더하기 A라든가 네. 1A라든가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혼란스럽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연습인데요. 연습. 네. 연습인데 그게 이제 그 연습, 그러니까 수학은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직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연습이 없이 될 수 있는 건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네. 또 중요한 건 뭐 가끔 이제 그런 학생들도 계시고 학부모들도 계시는데 수학 점수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올릴 수 있느냐 네.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없죠 사실은.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얕은 네, 수, 네. 꼼수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수학은 그럼- 정직한 과목이다. 네. 흐름을 파악하고 얼마큼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그냥 야, 얘네들 꼼수 부리지 말고 그냥 스텝 하나, 둘, 셋, 넷 계단 올라가듯이 차분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물리가 네. 깨이고 네. 그렇죠? 수학을 좋아하게 만든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음수 얘기했고요. 네. 그 다음에 숫자와 문자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또 숫자와 예를 들어서 뭐 서술형 문제라든가 네, 그렇죠. 글로 돼 있는 거를 다시 숫자로 전환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잖아요. 네,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스팀 수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스토리텔링 수학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통해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수학 문제니라고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뭐 스토리텔링 수학을 뭐 따로 시키셔야 되냐? 네. 네. 아니면 뭐 사고력 수학을 따로 시키셔야 되냐? 네. 근데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굳이 필요가 없다. 아, 필요 없어요? 네, 굳이 필요가 없다. 뭐냐면 이제 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수학적 독해력이라고 하거든요. 아, 수학적 독해력. 네. 조금 더 어렵게 뭐 분석적 독해력을 표현해도 좋긴 하겠는데. 분석적 네. 독해력. 네. 그러니까 일단 대개 보면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국어도 잘합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 수학 잘하는 그 수능 학생들이- 국어 보셨죠? 네. 수학 문제 좀 나왔어요. 예.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학생, 국어 못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독해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할 때는 그러니까 문장을 그냥 하나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네. 문장을 문장별로 쪼개서 네. 거기에 숨어 있는 조건들을 잘 네. 찾아내서 네. 그걸 정리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문제가 한 6줄 된다면 네네. 끊어서 그렇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렇죠. 네. 이해하고 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자, 뭐냐.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긴 좀 어려울 수 있으나 네. 그렇죠. 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국어도 잘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해 주시는 건데요. 그러면 네. 초등학교 엄마들이 김윤수 원장님 그럼 저희 네. 스토리텔링 수학 뭐 그런 공부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할 필요 없으세요. 수학을 잘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엄마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에이 그렇다고 우리 애를 갖다 그럼 뭐 연산만 시켜요? 자, 이건 또 어떻게 되죠? 뭐 그러니까 연산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은 연산을 해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떤 수학적 그 독해에 대한 그 적응력이 생기면 네. 저는 뭐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급하셔도 네. 그런 부분은 뭐 교과 과정에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으니까 네. 굳이 그렇게 급하시게 뭐 따로 찾아서 네. 하실 필요는 굳이 그러니까 없을 원장님이 거라고. 말씀해 주는 팁은요, 네, 여러분들. 우리 지오에두 김윤수 원장님께서는 수학을 예를 들어서 뭐 스토리텔링 수학, 사고력 수학, 뭐 초등수학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렇지.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자신감을 갖는다면 자, 여기에서 요만큼 저기에서 요만큼 결국 통하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흥미를 갖게 해라. 수학을 네. 즐겁게 해라.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수학에 대한 뭐 영화를 보거나 네, 수학에 관련된 동화책을 읽거나 아니면 집에서 뭐 퍼즐을 맞히거나 그런 스토리텔링식으로 이야기 듣는 것도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김윤수 원장님께서는 제일 좋아하는 수학자가 누가 있나요? 저는 조금 뭐 어려우신 분인데 네. 코시라는 수학자를 저는 코시. 개인적으로 네네 아, 코시. 어떤 수학자죠? 한마디로 하면 천재죠, 천재. 천재예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이 코시라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뭐 수학 공부하다 보면 뭐 그분 이름 들어가 있는 공식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네. 되게 젊은 나이에 네. 세계적으로 좀 명성을 떨친 수학자라고. 여러분들 코시 수학자 코시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또 혹시 그 네. 초등이나 중학생들한테 네네. 수학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흥미를 갖기 위해서 네. 나는 이런 뭐 영화나 이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 혹시 그런 거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영상 뭐 이런 건 제가 딱히 추천해드리고 네. 말한 건 없는 네. 것 같고 제가 쓰는 방법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식의 학원들도 꽤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의식 수업을 한번 시켜보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한테. 네. 그러면 본인이 알고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네. 캐치할 수가 있어요. 아.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뭐 한 2학년, 3학년 애들 중에서 네. 자기가 이제 칠판 하나 놓고 가르쳐 보는 거죠. 그렇죠. 문제 풀어보는 거죠, 한번. 네. 그럼 풀다가 보면 내가 어렴풋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막히는 부분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본인이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근데 그 수업이 만약에 팀으로 이루어진 수업이라고 하면 네. 그 막힌 부분을 선생님이 캐치를 해서 아이들하고 토론을 시킬 수도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흥미가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제가 좀. 네.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수학이 이렇게 강의만 하고 흥미만 간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도입 부분. 네네. 워낙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해설에도 흥미를 이끌고 자신을 끌어주는 게 좋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샤론 코치가 팁 하나 드리면요. 네. 저는 그 일본 영화 중에서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박사가 사랑한 수식. 예, 이 영화는요, 네. 그 굉장히 그 노학자예요. 수학학자인데 이분이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골에서 예, 기거하시는데 동네에 있는 꼬마 남자아이가 네. 가끔 와가지고 나이 드신 그 학자분하고 서로 얘기하고 하는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요. 이 아이의 이름이요, 별명이겠죠. 루트예요. 왜 루트일까요? 루트. 네. 루트. 네. 루트가 여러분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머리가 납작하다. 아, 그 굉장히 재밌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란 영화 한번 꼭 예, 아이들과 같이 보세요. 책도 네. 나와 있어요. 네, 네. 예, 수학에 대한 흥미를 이끄는 방법이고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수학에 대한 흥미도 갖고 자신감도 갖고 했는데 지금 주 무대가 지금 강남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의정부, 남양주. 남양주. 네. 그런데 두 지역에 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네네. 요거 좀 예민한 얘기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뭐 강남이라고 잘한다, 강남이라고 뭐 열심히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제가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18학년도 수능에서도 사실은 수능이 뭐 불수능이다 물수능이다 많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공부를 준비하지 않은 애들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자, 뭐냐면 수학은 모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학을 못하면 명문대 진학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언제부터 만들어지느냐? 초등부터. 어릴 때부터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강남권 학생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셨는데 네. 그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예,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비강남권 학생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네.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양이 좀 많은 편이고요. 공부량이 많다. 네네네. 네. 그리고 그 뭐 어머님들이 잘 그 관리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학기 중 선행하고 심화 부분을 적당히 잘 조화를 해서 네. 좀 긴 로드맵을 가지고 네, 잘 챙겨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년이면 예를 들어 네. 3월부터 다음에 네, 2월까지 했을 때 언제는 어느 선행을 시기에 빼자. 그렇죠. 선행을 뺄 시기, 네. 내신을 관리할 시기. 언제는 내신에 대해 대비를 네, 네. 하자. 이거를 저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네. 그리고요 또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학원 시스템 내지는 이런 좀 좋은 그 여건들도 있는 것도 당연하고.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요즘에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매체도 많이 좋아지고 네. 교재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크게 차이는 많이 조금 네. 그러니까 좀 평준화되는 것 같아요. 지역에 특별 관계 없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인강의 영향도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인강의 부분도 있고. 영향도 있고 네. 또 족보닷컴 같은 그렇죠. 예, 학교 시험지를 공유하는 네, 그런 채널을 통해서 네. 일단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도 강남만의 그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네.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지도 다 받기 때문에 이제 나쁜 작용으로는 점점점 학교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야, 니네 우리 중학교 너무너무 쉽다. 강남 애들은 이런 문제 풀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원장님 혹시 다음 시간에 우리 네. 실제로 강남 아이들이 어떻게 예, 수학 문제 푸는지 학교 시험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강남에 있는 중학교 수학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네. 그러면 네. 학생들은 일단 다른 지역보다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심화와 내신 대비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는 것 같다. 네. 자, 선행은 어떤가요? 선행도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몇 년치는 또 빠르죠. 속도. 네. 근데 사실 선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수학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거부감 있는 분들 되게 많긴 하거든요. 네. 네, 굳이 선행이 필요한지에 대한 좀 회의 있는 부분들 되게 네, 많고. 네. 그런데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입시 체계에서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그만큼 학년이 나가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네.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떤 손해를 보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사실은 뭐 고3까지 진도를 나가는 게 맞긴 하는데 네. 이과 같은 경우에는 뭐 문과도 마찬가지지만 고2까지 선행이 끝나고 몇 번 정도 몇 순환을 맞춰야지만 네. 그다음 입시 준비가 가능한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거 그런 같아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손해를 만일에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고3까지 네. 고1, 고2, 고3이라면 만일에 고1에서 배웠어요 이만큼, 네. 고2에서 이만큼 배웠어요, 고3에서 배웠어요 까지 하고 만일에 수능을 본다면 반복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이 아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즉 뜸들이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밥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펄펄 끓였는데 뜸을 들여야지만 이 시간에 이 아이가 밥이 맛있게 익는 것처럼 공부는 했는데 자기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이라든가 실력을 올리지 않으면 사실 시험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 그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고3 때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아마 고1이나 고2 때까지 진도를 빼고 네. 1년 정도는 계속 문제를 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올려야지만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네네. 개념일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 선행하고 경시는 다음에 조금 더 깊게 알겠습니다.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네. 네. 자 강남권 엄마들은 네. 아이들한테 특히 수학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시나요? 일단 뭐 대치동만 딱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네, 대치동 엄마들. 학원 파악을 되게 잘하고 계시죠. 학원 파악을. 학원하고 학원 커리하고 네. 그다음에 뭐 강사들 개인 뭐 특성 같은 것도 다 꿰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A학원, B학원, 네네네네. C학원 어떻다. 네네. A학원의 어떤 강사는 어떻다. 그 친구는 뭐 확률 통계를 잘 네네네. 가르친다. 네네. 뭐 저 친구는 기하를 잘 가르친다. 이렇게. 네네.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강사진의 프로필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뭐 그리고 엄마들이 굉장히 수학 자체에 대해서 네. 관심이 관심도 많죠. 되게 많으시고 타지적보다 훨씬 더 많으시고. 그렇죠. 네. 보통은 예를 들어서 야 수학 못하니까 그냥 뭐 다른 쪽 공부하자, 수학은 포기하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런 부분이 여하튼 계시죠.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네. 인문계 애들도요. 실제로 왜 우리가 수능 등급을 보면 1등급까지 9등급까지 나왔을 네.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데 사실 4등급 이후에는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그렇죠. 4등급.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인문계열인데 수학을 4등급 받잖아요. 혹시 이거를 수시에서 최저 등급으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수학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선행보다는 마지막까지 누가 몇 등급을 만들어내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봤으니까 4등급, 3등급만 나왔어도 대학이 한 몇 단계는 바뀌는데 맞아요. 그걸 손을 놓고 네. 그래서 5등급에 나왔나 이 친구가 그래서 뭐 대학을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2단계 정도 그렇죠. 밑으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그래서 요즘은요 강남권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제 원장님은 워낙 유아나 초등은 잘 강의 안 하세요. 예, 그런데 그 어린 엄마들이 막 6세, 7세 이런 아이들을 갖다가 뭐 경시대를 내보내겠다고, 네. 그다음에 막 선행을 막 빼고 학교 테스트를 보겠다고 막 새끼 선생을 붙이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자 그런 모습 보면 어떠세요? 가슴 아프시죠?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 네.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너무 조급하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문제는 네.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뛰쳐나가죠. 그렇죠. 도망가죠. 네. 자 오늘요 우리 지오에도 Y2M 김윤수 원장님께서 해주신 얘기는요 수학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네. 수학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수학에 흥미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계속 유지해서 너무 빨리 성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포기만 안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네. 톡톡히 수학에 보답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조금 긴장하셨어요? 네네. 처음 하는 방송이라 네. 네,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자, 우리 도곡동의 지오에듀 남양주 도농 네네. Y2M의 김윤수 원장님 모시고요. 여러분들 수학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힐링 메시지네요. 예. 네. 너무 그렇게 감사드리고요. 하시면 좋을 것 다음 같습니다. 주에 네. 다음에 더 핫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